2025년 스포츠윤리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포츠윤리센터의 주요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체육 관련 입시 비리에 관한 조사, 맞는 설명이고요. 2. 스포츠 산업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 확보와 처우 개선, 이건 아닙니다.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였고요.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스포츠 비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4번 승부 조작 또는 편파 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신고 접수와 조사, 1, 3, 4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주요 역할이고요.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스포츠에 관한 가치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질문에서 가치 판단에 밑줄 쳐주시고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핑을 이용한 실력 향상은 옳지 않다. 이 문장에서는 도핑을 이용한 실력 향상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가치 판단인지 사실 판단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옳다, 옳지 않다 이런 표현은 가치 판단적인 표현이죠. 1번은 가치 판단에 해당하고요. 2번 스포츠에서 희생과 헌신은 승리보다 가치가 있다. 이것도 승리가 더 가치 있는지 희생과 헌신이 더 가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판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고요. 3번 하얀색 복장 착용은 윈블던 테니스 대회의 규정이다. 이거는 그냥 정해진 규정이다 보니 가치 판단 없이 사실 판단이죠. 3번이 사실 판단이고요. 4번 스포츠에서 승리 추구는 규정 준수보다 더 중요하다. 규정 준수가 중요한지 승리 추구가 중요한지 여부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가치 판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표현은 1, 2, 4번,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표현은 3번입니다. 쉬운 문제지만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을 구분하는 문제는 굉장히 빈출되기 때문에 본문에서 명확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기의 스포츠 상황에 부합하는 개념과 해석은 태권도 겨루기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제재를 받는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의 요구는 투쟁심을 독려하는 것이지만 그 폭력적인 성향이 지나치면 또 다른 제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스포츠는 폭력적인 성향의 분출을 자극함과 동시에 그것을 감시하고 제어한다. 마지막 문장이 주요 문장이죠. 폭력적인 성향의 분출을 자극하고 그러면서도 감시하고 제어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1, 2, 3, 4번 보기에서 부당성과 이중성이 나와 있는데요. 보기의 내용은 이중성에 대한 내용이죠. 보기의 스포츠 상황에 부합하는 개념은 바로 게발트입니다. 게발트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고요. 폭력과 힘을 의미하는데요. 신체적인 힘과 공격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타이틀라인에 따른 스포츠계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타이틀라인도 스포츠 윤리에서 굉장히 빈출되는데요. 1972년 미국에서 남녀 교육 평등 법안이 통과되었죠. 그 남녀 교육 평등 법안이 타이틀라인입니다. 여성 스포츠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리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여성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타이틀라인에 따른 스포츠계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 프로야구 리그의 도핑 실태에 관한 보고서 발간. 1번은 관련이 없고요. 2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 정책의 시행. 흑인에 대한 차별 정책 시행도 아니고요. 3번 학교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의도적인 성차별 발생 시 재정 지원의 제한. 정답은 3번이죠. 3번에 지금 성차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공공 및 민간 스포츠 시설의 출입구 등의 휠체어 이동 통로의 설치 및 확충. 이거는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타이틀라인 자체가 남녀 교육 평등 법안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성 스포츠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관리 방안이 있거나 아니면 여성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나 성차별을 방지하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성차별 발생 시 제한하는 부분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타이틀라인에 따른 스포츠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도 문제 형태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빈출되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세계 도핑 방지 기구가 정한 금지 방법의 분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계 도핑 방지 기구가 정한 금지 방법의 분류 목록으로는 혈액 및 혈액 성분의 조작,
화학적 물리적 조작, 유전자 및 세포 도핑이 있었죠. 이것도 빈출된 내용으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바로 기술 도핑이죠.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레건의 동물 권리론에 가장 부합하는 태도는? 레건의 동물 권리론에 밑줄 쳐주세요. 레건의 동물 권리론은 동물을 단순히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모든 동물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스포츠에 동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바로 1번이죠. 레건의 동물 권리론에 가장 부합하는 태도는 1번입니다. 2번, 세계 시민주의적 사고에 따라 재활 승마에서는 기수와 말의 친화를 강조한다. 3번, 천연 거위털 셔틀콕의 성능이 인조 거위털 셔틀콕보다 더 좋으므로 생산을 장려한다. 4번, 경마나 소싸움은 합법적으로 동물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며 경제적으로도 유용하다. 자, 6번 문제를 풀으실 때 레건의 동물 권리론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목 자체에서 동물 권리론, 뭔가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걸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보기의 내용에서 서로 다른 걸 좀 고르셔도 됩니다. 1번은 동물에게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스포츠에서 동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2, 3, 4번에서는 말을 활용해서 재활승마를 하는 부분, 천연 거위털 셔틀콕이 좋아서 생산을 장려한다는 내용, 그리고 4번에서는 경마나 소싸움은 합법적으로 동물을 활용할 수 있고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하죠. 2, 3, 4번은 모두 동물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기에서 내용이 다른 걸 고른다고 해도 1번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모르는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을 경우에는 보기 1, 2, 3, 4번 중에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도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도 문제를 유추해서 풀 줄 아셔야 됩니다.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보기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정의의 유형에 가까운 것은? 오늘 테니스 경기 봤어? 한쪽 코트는 해가 정면에서 비치고 다른 쪽은 완전 그늘이더라. 응, 그런 조건이면 한쪽 선수가 불리할 것 같아. 그래서 테니스는 계속 코트를 바꾸면서 경기를 진행해. 그러면 시합을 시작할 때 코트나 서브권은 어떻게 정해? 동전 던지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보기의 내용을 보고 바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바로 절차적 정의죠. 테니스를 할 때 코트를 바꾸는 부분, 서브권을 동전 던지기로 정하는 부분은 절차적 정의의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절차적 정의는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정의였고요. 절차가 공정하면 그 절차에 따른 분배 결과도 공정하다는 원리였습니다.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시가 코트 바꾸기, 서브권을 동전 던지기로 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롤랜드가 분류한 규칙 위반의 유형에 연결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출제 오류로 인해서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고르셔야 하는데요. 시험 이후에 정답이 공개되고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에 문제가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이의 신청 중에 받아들여진 문제들은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거나 모두 정답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8번 문제도 문제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을 보실 때 문제가 잘못 출제되었다고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시더라도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일단 하나만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기간에 문제 오류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출제 오류가 있던 문제로 공부하시면 오히려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은 의도적 규칙 위반과 비의도적 규칙 위반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의 개념과 위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도적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무언가 의지적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규칙을 어기는 경우고요. 비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실수나 몰라서 무지로 인해서 규칙을 어기는 경우입니다. 예시가 의도적 규칙 위반인지 비의도적 규칙 위반인지를 먼저 구분할 줄 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이 있는데요. 구성적 규칙이라고 하는 건 스포츠를 구성하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칙과 경기 진행 방법입니다. 구성적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스포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제적 규칙이라고 하는 건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기지 못하게 막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칙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각각의 예시도 책 본문에 모두 나와 있다 보니 그 예시들을 명확하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 칸트의 의무론에서 보기 속 A와 B의 태도에 부합하는 행위 유형은 도핑을 하면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은 왜 하지 않나요? A. 저는 도핑이 공정하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공정하지 못한 행위에 밑줄 쳐주시고요. B. 저는 사실 도핑 검사에 걸리면 처벌을 받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처벌을 받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A는 도핑이 공정하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므로 의무에서 나온 행위고요. B는 도핑 검사에 걸리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도핑을 하지 않으므로 의무에 합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로 칸트의 의무론에서는 도덕성의 기준을 선의지로 보기 때문에 의무에서 나온 행위만이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봅니다. 이 부분까지 챙겨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부올레가 분류한 스포츠 환경이 아닌 것은 부올레가 분류한 스포츠 환경으로는 순수 환경, 개발 환경, 시설 환경이 있었죠. 이를 떠올리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시설 환경의 농구, 탁구. 시설 환경은 실내 체육관이나 아이스링크처럼 완전한 실내 스포츠 공간이었습니다. 자연과 분리된 인공적 환경이었는데요. 농구와 탁구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맞는 예시고요. 2번 개발 환경의 골프, 스키. 개발 환경은 트레일이나 슬로프, 실외 수영장 같은 시설을 지어서 자연에 일정한 변형을 가한 환경입니다. 5개 스포츠였는데요. 골프와 스키도 이에 해당하죠. 맞는 예시고요. 3번 가상 환경. 부올레가 분류한 스포츠 환경에는 가상 환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순수 환경의 스쿠버 다이빙과 트레일 러닝. 순수 환경은 원래 그대로의 자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환경으로 스쿠버 다이빙이나 트레일 러닝은 순수 환경의 예시가 맞습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